안녕하세요. 기찬수학에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강혜입니다. 오늘은 수학 공부를 잘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 유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개념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풀이의 방법을 바꿔서 준비를 해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답 관리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꾸준한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는 개념 정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개념과 기존에 배웠던 개념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연계시키는 작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3 더하기 네모는 5 이런 내용을 배우게 돼요. 이것이 방정식의 기본 형태입니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미지수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게 됐죠. 이러한 새로운 개념들을 배웠을 때 기존에 내가 배웠던 것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문자로 치환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우면 2차 방정식에 두근을 갖는다, 아니면 중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것들은 2차 함수가 각각 x축과 두 개의 교점을 갖는다, 그리고 x축과 접한다, 그리고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런 개념과 각각 대응돼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서로 잘 연계되어 있어야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풀이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연산 문제를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특정한 문제집을 샀을 때 A단계, B단계, C단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단계는 연산 위주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나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야, 안 해도 돼, 나한테 중요한 건 B단계, C단계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수학 문제의 결과는 답을 내는 겁니다. 답을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연산을 틀릴 경우에는 완전히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연산 문제부터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떠한 개념을 이 문제에 사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대충 위에 있는 유형을 그대로 베껴서 공부하는 형태로는 자신의 성적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답 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답 관리는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채점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습관이에요. 채점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채점이 끝나고 나면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어떻게 틀렸는지, 틀렸다면 문제를 파악을 잘못한 건지, 연산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개념 적용을 잘못한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연습을 하지 않고 나서 계속해서 문제만 푼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답 관리가 끝나고 나면 유사 문제를 풀이해야 합니다. 유사 문제라는 것은 내가 틀렸던 문제들과 비슷한 유형 또는 비슷한 개념이 적용된 새로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새로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서 정확하게 풀이 과정까지 완전하게 문제의 답을 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답 관리가 끝나고 유사 문제를 풀이했다면 꾸준한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꾸준한 반복 학습은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 어떻게 이 문제에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관된 유사한 개념, 또 이 개념들이 처음부터 하위 개념부터 상위 개념까지 백지에다 스스로 쓰는 연습을 통해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런 거겠죠. 수학을 포기했다. 내지는 수학 공부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즐겁지 않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원래 수학 공부는 즐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넓게 생각하면 공부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노베이스에서 잘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지금 현재 5등급제에서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자신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명확하게 인지하고 나면 내가 그동안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이런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할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좋은 교재,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교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교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좋은 선생님도 유명한 선생님, 좋은 아주 페이가 높은 선생님, 이런 선생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교재, 그리고 가장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풀이를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사실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노베이스라면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문제집부터 선택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과 잘 맞는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본인에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자기에게 시간을 투자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찬수학은 몹시 그런 학원이죠.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모두 학생들을 하나하나 1대1로 아주 세심하게 케어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께서 케어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그 피드백은 오답 관리일 수도 있고 학생이 문제를 풀었을 때 개념 정립을 했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습 과정을 학생과 학부모님과 그리고 강사가 모두 소통하는 과정을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네, 강의 선생님 장점 2가지. 장점, 진짜 이 눈높이에 맞는 설명, 알맞는 설명이 저에게 너무 와닿는 그런 학원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따뜻한 마음과 저희를 품어주는 그런 소중한 마음이 저에게 잘 전달됐던 것 같습니다. 이 강의 선생님과 함께라면은 저는 충분히 달성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